보통 이런 영상 누르면은 디바이스 광고나 공구 빌드업 영상인 경우 많잖아요. 이 영상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다른 영상으로 디바이스 광고 이미 했고요. 앞으로 당분간 예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광고나 공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순수 썰이랑 정보만 가득가득 담은 영상이니까 마음 편하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너 그럼 디바이스 광고도 아니고 공구도 아닌데 네 그 못생긴 사진까지 풀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라고 하시면은 저 구독자가 많아지고 싶어요. 네, 제가 60만 유튜버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은 나중에 그때 그 영상 뭐더라 하고 찾으려고 하면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구독해두시고 진짜 찐또배기 꿀팁들 많이 알려드리는 채널이니까 네, 구독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절대로 시술 권장 영상이 아닙니다. 외모 정병을 부추기는 그런 영상 아니고요. 그냥 그동안 제가 뭘 해왔는지 이런 거 좀 총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만든 영상이고, 자, 그리고 병원 홍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의료법이 빡세가지고 뭐 초성으로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 병원명을 알려드릴 수는 없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시술과 병원 선택은 개인의 판단 하에 신중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이 영상이 진짜 진심이어가지고 이 칠판이랑 보드마카까지 준비를 했는데 진짜 찐또배기 영상이니까 여러분 진짜 딱 팝콘 들고 딱 기다리셔요. 네, 제가 이 영상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유튜브 그 동영상 중에 날짜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날짜순을 누르면은 옛날 영상부터 해가지고 쫙 떠요.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 근데 저는 얼굴형이 항상 뭐 갸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대박 레전드 땅콩형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딱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도 요즘 진짜 얼굴형 가장 마음에 든다, 용됐다 싶기도 하고, 최근 한 1년 사이에 진짜 이 얼굴형 관련된 그런 댓글들이 유난히 좀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완전 탈탈 털어가지고 싹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우선 인생 통틀어서 이 얼굴형, 윤곽, 뼈를 건드리는 수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제가 뭐 눈은 4번이나 하긴 했지만 진짜 얼굴형, 뼈 건드리는 수술은 정말 안 했어요. 시술이랑 관리로 다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동안의 얼굴형 변천사를 싹 캡처랑 같이 썰 풀듯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썸네일 사진, 이거는 뭐 얼굴형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얼굴형만 먼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때 얼굴형을 조금 그려보자면은, 잠깐만, 요런 느낌이었어. 진짜 잘 그렸죠, 여러분? 진짜 딱 이런 땅콩형이었어. 이게 근데 땅콩형이 광대가 많이 튀어나온 게 아닌데도 이 광대와 이 아래턱 쪽을 이어주는 이쪽 살이 없어서 너무 쪼그라든 느낌. 그래서 울퉁불퉁, 얼굴이 울퉁불퉁했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비대칭까지 있었어요. 비대칭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면은 제가 지금 찍는 것처럼 정면으로 이렇게 딱 찍는 앵글보다 제가 자꾸 요렇게 해서 찍거나 요렇게 해서 찍거나 자꾸 각을 조금씩 옆으로 틀어서 찍은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기도 했고, 그 말이 뭐야, 비대칭이 심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얼굴 보면은 뭐 비대칭이 막 눈에 띄게 도드라지거나 그런 느낌 많이 없죠? 그리고 이때 제가 몸무게가 50kg에서 51kg 정도로 지금보다 한 2-3kg 정도 말랐었어요. 이때는 제가 직장이랑 유튜브랑 병행하면서 할 때여가지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몸무게가 좀 말랐어가지고 이때 좀 살의 영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얼굴형 관리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인데다가 몸무게까지 더 말라가지고 얼굴에 살도 더 없어서 어떻게 뭐 좀 삐쩍 꼬랐어. 삐쩍 꼬르고 이제 땅콩형이 심했다라는 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얼굴형에 조금이라도 관리하는 거라고 하면은 사각턱 보톡스 정도? 사각턱 여기 이쪽 부분이 뭐 젤리나 뭐 오징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이렇게 조금 커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근육을 좀 보톡스로 해가지고 눌러주는 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저한테 완전 적합한 시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각턱 보톡스를 해가지고 여기를 죽여버리면은 오히려 여기 볼페임이 더 심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는 완전 베스트 시술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땅콩형의 시기를 지났고, 근데 여기서 제가 보완을 한다면은 이게 얼굴이 갸름해지는 게 보완점일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똑같이 얼굴은 갸름했어요. 갸름한데 그게 너무 약간 길게 늘어지는 갸름함인 게 문제지 갸름하지 않았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시술이, 제가 이마 필러를 맞으러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마 필러만 맞지 말고 앞볼, 옆볼 이쪽 라인도 좀 채워보라고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아팠지만 어쨌든 꾹 참고 맞았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여기 이제 지금 땅콩형인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이랑 여기 앞볼,
필러로 앞볼, 옆볼, 지금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기억이 엄청 잘 나진 않는데 아마 팔자도 채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마와 함께 이쪽 라인을 쫙 같이 채운 거죠. 그렇게 채우고 나서가 이 사진인데 진짜 이 사진 보면 아까 제 땅콩영이 때는 거의 맥에서 쓰는 그 페이스 차트 상이었는데 여기서 동글동글해졌죠. 여기랑 진짜 좀 동글동글해지면서 살이 좀 생겨가지고 좀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 네, 이때 조금 얼굴형이 귀여워졌고 그러면서 살도 제가 진짜 조금씩 쪘거든요. 이게 막 한 번에 확 찌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도 점점 나아지고 좀 살만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1년에 한 0.5kg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 사진이 한 51.5에서 뭐 52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살도 아주 조금 찌고 그리고 필러까지 맞아가지고 얼굴이 조금 귀염상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쫙 이렇게 삐쩍 마른 그런 느낌의 얼굴에서 이 얼굴이 이 필러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동그래졌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효과가 어떻게 돼요? 광대가 안 도드라져.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얼굴형이 좀 예쁜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기 볼살을 가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은 옛날 얼굴형이랑 똑같아. 광대 그리고 여기 아래턱 이 각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여기에 살과 필러가 없으면은 이렇게 얼굴이 또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을 필러랑 살로 조금 채워지니까 더 이상 이 광대 각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얼굴이 가까이서 보든 멀리서 보든 뭔가 예전에는 다 각들이 먼저 보였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얼굴로 바뀌었다. 여기서 제가 저 말고 다른 한 분 되게 화제의 인물 한 분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데 나는 솔로 29기 현숙님이 엄청 예뻐져서 화제인 거 아시나요? 저도 스레드 구경하다가 비포 애프터 사진 보고 진짜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막 댓글까지 같이 읽고 그랬었는데 댓글에 보니까 현숙님은 필러랑 보톡스로 예뻐진 거다라고 스토리를 올리셨는데 댓글에는 아 그게 말이 되냐 분명 뭐 다른 거 했다 막 의심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로 이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시술 산 증인이기 때문에 현숙님의 그 비포 애프터가 진짜 필러랑 보톡스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고 믿는 1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좀 오동통하게 채워졌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올리지오라는 시술을 했습니다. 아 완전 악필이네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올리지오가 제가 봤던 그 당시에 그 써마지의 저렴이 버전, 뭐 국산 버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단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인모드를 맞는다거나 뭐 지방분해 주사, 윤곽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때도 어쨌든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 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술을 막 알아보다가 써마지가 좋다라고 해갖고 또 보는데 그땐 또 써마지가 너무 비쌌어요. 아마 지금도 비쌀 텐데 어쨌든 써마지보다는 좀 저렴하면서 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올리지오를 했었고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크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짝 좀 당겨주는 이제 얼굴 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써마지 좀 대체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기 괜찮은 시술이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냥저냥 얼굴형에 좀 만족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 DM을 하나 봤습니다. DM은 왜 적는 거야? 어쨌든 괜히 강사인 척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DM을 받았는데 얼굴 경락하는 원장님이신데 이제 경락 협찬을 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경락샵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거주하던 집에서 뻥아치고 걸어서 3분 거리에 경락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경락에 대한 니즈가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막 3분 거리에다가 협찬도 해주신다고 하시고 막 그 업로드 조건도 사실 막 엄청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볼까 하고 딱 10회 협찬을 받았는데 와 그때 제가 정말 관리한다고 얼굴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전이니까 제가 엄청나게 기억이 막 또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키워드들만 말씀드리면은 딱 원장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비대칭이 있다. 왜냐면 지금 뭐 필러도 그렇고 뭐 제가 그 전에 맞았던 사각도 보톡스도 그렇고 올리지오도 그렇고 비대칭이 엄청 잡히는 거는 없거든요. 골격 자체가 좀 틀어져 있는 거여가지고 근육이랑 골격이랑 조금 만져주면서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이 비대칭이
정병이 좀 있어서 이거 개선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도 좀 중안부 정병이 있었어가지고 선생님 저 중안부 좀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코 너무 커요. 코 좀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락샵을 가가지고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것만큼 잡고 가자라고 했던 메인 키워드들이 비대칭, 중안부, 코 붓기, 얘네들이 중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경락으로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10회 다 하고 제 돈으로도 진짜 몇백만 원은 쓴 것 같아요. 진짜 꾸준히 다니다가 점점 뭐 홈케어도 많이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안 간 지는 한 1년이 넘기는 하는데, 그 전까지는 좀 텀이 길어지더라도 좀 얼굴 관리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계속 경락을 다녔고, 그 전에 제가 바짝 진짜 효과 많이 봤다고 했을 때는 주에 한 2번 정도도 갔어요.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을 좀 박살을 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경락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후기 영상도 제작을 했었을 정도로 경락 효과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락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이 카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은 경락할 때는 선생님 진짜 손으로 다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손으로 진짜 이렇게 여기 뭐 광대부터 해가지고 여기 코 붓기 이런 거 다 만져주시는데, 진짜 손맛이 정말 중요해서 이 얼굴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잘 되어 있는 실력자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좀 안 가지 꽤 많이 되긴 했지만 다시 경락을 다니더라도 이 선생님을 찾아가긴 할 거거든요. 진짜 이 선생님 너무 잘하시고, 조화로움의 공은주 원장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그 다른 샵에 계셨었는데 선생님 샵을 따로 차리신 게 이제 조화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다니고 막 연프 출연하신 분들도 많이 다니고, 네. 어쨌든 진짜 실력자 쌤이니까 어쨌든 재롱이들한테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경락은 아까 그 썸네일만 잠깐 봐도 아시겠지만 얼굴에 뭐랄까, 얼굴에 뭔가 노폐물은 아니지만 진짜 불필요한 잔붓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예쁘게 얼굴에 좀 불어있는 그런 붓기 같은 거를 경락을 열심히 함으로써 완전 싹 걷어내는 느낌? 그래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목구비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게 경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락을 하면서 비대칭도 조금 맞아졌고, 중안부도 조금 짧아졌고, 코 붓기도 작아졌고, 저는 특히나 이 코 붓기에 가장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코가 계속 이 주변이 뭔가 좀 계속 부어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 이 경락을 받으면서 코가 이렇게 컸던 게 이렇게 무슨 이 오목렌즈 한 것처럼 싹 작아지고 정말 그쪽으로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목구비가 끌어올되면서 내가 원했던 것들이 경락으로 조금 해결을 봤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얼굴형이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그 채로 살다가, 근데 이제 그 채로 산다라고 할 때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시술들은 있어요. 일단 이 눈썹 보톡스, 이건 뭐 얼굴형이랑 관련은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짧게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눈썹이 지금도 보톡스 효과가 조금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저는 눈썹 보톡스 좀만 안 맞으면은 눈썹이 말할 때 계속 실룩 여기가 엄청 산이 엄청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또 눈썹에 산이 생기면은 갑자기 조금 확 싸나워 보이는 그런 얼굴이어가지고 눈썹 보톡스 계속 주기적으로 맞고, 이마 필러도 이제 좀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씩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얼굴 외곽 라인이랑은 큰 상관없어서 이쯤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필러도 맞고 리프팅도 하고 경락도 한 2년 정도 가까이 잘 받고 나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얼굴형이 돼서 그 채로 살다가, 또 친구들이랑 이제 시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야, 요즘은 또 울타늄이 대세래 막 이러는 거. 제가 그 전까지는 울세라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냥 울세라가 아니라 울세라 플러스 티타늄 해가지고 울타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효과 좋은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오랜만에 리프팅을 받습니다. 제가 리프팅을 지금 올리지오 때 이후로는 안 한 거잖아요. 이걸 언제 받았나? 울타늄을 제가 2023년 5월에 받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울세라 이런 것도 당연히 좋긴 한데, 이게 한 번에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느 기점으로 딱 좋아졌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울세라처럼 좀 기다려야 많이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티타늄을 단독으로 받거나, 그 이후에 제가 또 설명할 시술이 있거든요. 그런 시술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울타늄을 받았고, 이때 좀 서서히 뭔가 얼굴이 조금 짧아지고 잘 땡겨지는 느낌은 들었으나 막 이런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5월에 이걸 마지막 시술로 하고 2025년
초가 될 때까지 계속 시술을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5년 3월인가 4월쯤에 시술을 받았는데 왜 받았냐 하면 1라운드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제가 또 쿠팡플레이에서 하는 OTT 프로그램 메이크업 서바이벌에 나갔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또 흑백요리사 제작진분들이 하는 그 스튜디오 슬램 제작사 거였거든요. 그럼 흑백요리사 그 카메라 느낌이 있고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흑백요리사 봐서 알지만 이게 뭔가 막 이쁘게 찍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팔자주름이나 얼굴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카메라지 막 엄청 이쁘게 나오는 느낌의 카메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찍는다 생각하면은 내가 오랜만에 시술 좀 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검색을 하다가 그때쯤 제가 되게 궁금했던 시술이 있어요. 바로 엠페이스. 그때 당시에 제가 관리 브이로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었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관리하는 거여가지고 막 브이로그로 몰아서 찍었었는데 어쨌든 엠페이스도 받았었다. 근데 엠페이스는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장점? 진짜 효과가 즉각적으로 빨리 나타나고 정말 딱 받았을 때 진짜 중안부가 짧아지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단점? 효과가 한 2주 가는 느낌? 진짜 효과가 제가 하는 모든 시술 통틀어서 너무 짧아. 너무 짧아서 가격이 싼 시술이 아니거든요. 저렴이 시술이 아닌데도 효과가 되게 짧았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할 때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3회를 그냥 아예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한 2, 3주에 한 번씩 와서 3회를 다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거 끊어놓고 3회는 다 받았고요. 이제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와 이거 효과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사라지나?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3, 4월에 걸쳐가지고 엠페이스 3회를 모두 다 채우고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아까 제가 울타늄에서 티타늄만 단독으로 하는 거 어떤가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5년 5월에 이제 남은 돈으로 해가지고 티타늄 단독으로 했고 티타늄을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울세라보다는 훨씬 짧지만 어쨌든 엠페이스보단 길고 리프팅 효과가 잘 느껴지고 좀 얼굴이 짧아지고 탄력이 생기고 그런 시술이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술을 또 한다라고 하면은 티타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거의 1년 전 이야기잖아요. 2025년 5월 이때를 이후로 이제 리프팅은 지금까지 아예 안 했어요.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동안 리프팅은 아예 안 했고 자 지금 뭐 리프팅이나 이런 시술 관련 얼추 다 이걸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팔이 아프니까 잠깐 내려놓고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경락 부분을 설명할 때 경락 효과를 엄청 많이 봤다. 그치만 이제 최근에는 한 1년 좀 넘게 경락은 안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 이후에 제가 꽂힌 게 이제 또 헤드스파 쪽에 꽂혔어요. 헤드스파가 뭐냐면 이제 뭐 머리 감겨주고 막 에센스도 해주고 머리 케어 관리도 해주면서 두피 케어 해주면서 두피 부근 마사지도 해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뭐 보여지는 직업이긴 하지만 경락도 받고 헤드스파도 받고 이런저런 관리 다 하면은 진짜 고정 지출이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락으로 효과는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제는 헤드스파 쪽으로 갈아타가지고 헤드스파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헤드스파도 그렇고 경락도 그렇고 경락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안 받아보신 분들은 경락하면은 뭔가 얼굴만 계속 이렇게 조지고 뿌시고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은 사실 얼굴을 뿌시기 전에 두피를 먼저 조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경락도 그렇게 하고 헤드스파는 얼굴을 만지지는 않지만 이제 두피 이 부분이랑 여기 뒷목이랑 여기 쇄골이랑 여기 승모랑 이쪽 라인까지 쫙 마사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더라도 두피 풀어주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저는 최근에는 헤드스파를 정말 못 가도 2주에 한 번씩은 가면서 꾸준히 케어를 받고 있고 헤드스파 샵은 제가 원래는 인스타 공지방에만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네, 유튜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드스파는 제가 이제 강남구청 쪽에 있는 린싱쿨림이라는 곳을 다니거든요. 그 원장 선생님이 호텔 스파에서 엄청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딱 그냥 한번 받아보면 그냥 느껴져. 그냥 딱 그 선생님이 해주시자마자 아 실력자다. 여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첫날 갔을 때부터 100만 원 멤버십 끊고 지금까지 한 400만 원 정도 썼나. 어쨌든 진짜 돈 많이 쓴 곳인데 어쨌든 그렇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리프팅은 2025년 5월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필러는 하나 했습니다. 필러 여기 팔자 필러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미용실 거울을 보다가 딱 거울샷을 찍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푹 들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맘 같아서는 귀족 아예 해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귀족이 조금 잘못되면 약간 이렇게 원숭이상 될 수도 있고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귀족까지는 못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하다는 가정을 하에 좀 부족한 부분을 필러로 채우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근에 팔자 필러를 채웠고, 그 다음 제가 시술이나 샵 다니는 거 외에도 이 생활 습관에서 개선된 부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좀 풀어보자면, 저는 일단 붓기에 따라서 얼굴 컨디션이 진짜 왔다 갔다가 심한 사람이거든요. 일단 부으면은 눈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이 코는 2배로 커져가지고 얼굴이 진짜 너무너무 이상해져요. 이 여기 심부볼 이쪽도 너무 이상해지고. 그래서 제가 붓기 관리에 완전 집착하는 편인데, 제가 진짜 루틴처럼 맨날 하는 것들은 요렇게입니다. 일단 요거는 뭐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오늘 영상은 뭐 광고나 공구 빌드업 아니에요. 이제 저 마켓도 한참 뒤에 할 거여가지고 이거 진짜 뭐 빌드업 영상 아닙니다. 근데 제가 먹는 거니까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판도라 V3를 거의 매일 한 포씩은 무조건 마시거든요. 왜냐면 거의 매일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한 포는 거의 디폴트고, 뭐 허거나 짜장면이나 떡볶이나 이런 진짜 자극적인 거 먹었을 때는 아예 2포를 먹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디폴트로 항상 먹다 보니까 좀 생활 속에서 순환 관리가 잘 되는 느낌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제가 예전에도 반신욕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 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건식 반신욕만 했었거든요. 그것도 물론 너무 좋았는데 물을 받아서 하고, 거기다가 요거 제가 이거 추천템에서 이미 한 2번인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탈라 이 크리스톡스 마린느, 이거 지금 이미 제가 큰 통 750g짜리로 2통이나 비웠는데, 이게 진짜 요거 넣어가지고 하면은 땀이 뻘뻘뻘 나거든요. 땀이 뻘뻘 나면서 이 얼굴에 있었던 안 예쁜 붓기나 이런 거를 싹 걷어내주는 느낌이 되게 있어가지고 반신욕도 열심히 해주는 편이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래도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또 괄사도 열심히 합니다. 괄사는 제가 전에 되게 잘 쓰는 괄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걸로 바꿔가지고 계속 열심히 쓰고 있고, 내돈내산입니다. 이건 블랙핑크 제니님이랑 지수님도 쓰신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사봤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금 이제 화장하고 있긴 하지만은 블루투스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롤러가 있거든요. 이 롤러가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롤러로 여기 눈썹 윗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두피 풀어주는 거 진짜 중요하다 했잖아요. 두피를 이렇게 해서 풀어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게 롤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그대로 말려가지고 머리 다 쥐어 뜯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롤러를 머리 부분 할 때는 뭐 롤러를 이용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주면서 쫙쫙쫙쫙 풀어줘. 이 뒷부분 사용해가지고 여기 목 부분 여기 풀어주고, 뭐 쇄골 부분, 승모 부분 다 풀어주고, 여기 이렇게도 해주고, 여기 얼굴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 괄사를 가방에 꼭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로도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디바이스는 이렇게만 씁니다. 요거는 제가 각각, 얘는 작년에 광고했던 거고, 요거는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전에 이미 다른 영상으로 광고했으니까 광고 공구 빌드업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던 그 제품이거든요. 짧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LG 프라의 서머샷인데, 이 서머샷에도 하관 모드가 있는데, 하관 모드로 해가지고 여기 아래턱, 옆턱 이렇게 케어해주기 좋아가지고 여기서는 하관 모드로 얼굴형 관리할 때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뭔가 사람 손처럼 생겼잖아요. 요게 그 마케팅 할 때도 홍경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얘는 뭐 턱선도 잘 해주지만은,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이 코를 지나가면서 요렇게 여기 팔자 부분 지나가고 코 부분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줬을 때 붓기가 완전 쫙쫙 빠지면서 이목구비가 쫙쫙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얼굴형 케어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2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달라진 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귀 테이프. 여러분, 저 지금 귀 테이프 붙인 거 눈치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는 귀가 지금 귀 테이프 붙였는데도 너무 작고 비루하기는 한데, 제가 귀가 진짜 작아요. 그래서 귀가 작은 데다가 누워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귀 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귀 테이프로 안 붙이면은 귀가 이래요. 귀가 잘 안 보여. 거의 안 보여. 머리를 묶었는데도 너무 누워있고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귀 테이프를 바짝 붙여가지고 저는 앞으로 쫙 빼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반반 비교해드릴게요. 자, 귀 테이프 붙이기 전, 귀 테이프 붙인 뒤. 자, 귀 테이프를 붙이면은 이 귀가 앞으로 나와 보이면서 이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사실 이 귀 테이프가 한 1, 2년 전부터 유행이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도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붙이고 다니지? 그냥 사진 찍을 때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실생활에도 이 귀 테이프 되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예뻐 보이고 싶은 날에는 그냥 아예 귀 테이프를 붙이고 나가는데, 제가 이것저것 써보고 요즘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요 귀 테이프입니다. 쿠팡에 후기가 좋아가지고 사봤는데, 요게 진짜
끈끈해요. 진짜 끈끈해가지고 솔직히 피부에 조금 자극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귀 테이프로서의 효과로 치면은 짱이긴 해요. 이게 이렇게 날개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짝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귀가 훨씬 더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 귀가 좀 앞으로 잘 보이는 분들이라면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귀가 작고 누워있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꽤나 큰 효과가 아닐까. 제가 사실 귀 필러도 맞고 싶었었는데 이 귀 필러를 맞으면은 귀를 막 만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귀가 또 순환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인데 전 순환 안 되면 또 죽거든요. 그래서 귀 필러는 못 맞고 이렇게 귀 테이프로 좀 만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비포 사진들 쫙 봐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화장법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유행도 바뀌고 제 스킬도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것 같은데 뭐 눈썹을 연하게 한다든지 뭐 애교살 라인을 조금 더 이제 좀 진하게 그린다든지 코 쉐딩 할 때 옛날에는 코 쉐딩은 여기까지 이어가지고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좀 가리고 이 밑에로만 음영을 넣는다든지 이런 소소한 그런 화장법 변화들도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법 요즘 신경 쓰는 거 위주로 튜토리얼 한 건 또 여기 영상에 해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또 저처럼 이제 영상 찍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카메라 각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열심히 세팅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냥 정면이거든요. 제 눈높이랑 카메라 높이랑 정확하게 딱 맞는 이게 정면 각도인데 제가 예전에는 진짜 카메라를 너무 못 다뤄가지고 막 밑에서 막 찍고 막 이렇게 막 찍고 진짜 이상하게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실제로 보는 사람마다 실물이 너무 훨씬 낫다고 도대체 카메라 어떻게 찍으시는 거냐고 할 정도로 카메라를 너무 이상하게 다뤘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딱 정면으로 뭐 되게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면으로 뒀을 뿐이야. 정면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꽤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유튜버 비밀템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위쪽에만 조명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연예인분들 화보 찍을 때도 그렇고 이 아래 조명이 또 있거든요. 이게 그냥 독서 스탠드예요. 근데 이게 없애볼게요. 없애면은 약간 이렇게 좀 팔자나 좀 어두운 부분이 도드라지고 요거를 밑에 이렇게 싹 놓으면은 여기 부분이 화사해 보이면서 좀 더 예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이제 카메라 각도랑 이 조명빨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칠판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총정리를 해보자면은 얼굴형이 달라진 이유를 어느 하나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엔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은 시간에 걸쳐서 너무 다양한 걸 해가지고 이제 완성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내 얼굴이 예뻐 보이는 적정 몸무게를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초창기 때 삐쩍 말랐을 때 이제 50kg에서 51kg, 저 키는 이제 168, 9 정도거든요. 그래서 50, 51이면 거의 연예인 몸무게인데 그때보다 사실 저는 지금 53 정도인데 이 정도 됐을 때 얼굴이 더 예뻐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예뻐 보이는 적정 몸무게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땅콩형 개선된 거는 필러를 맞으면서 얼굴이 좀 오동통해졌고 그 다음에 오동통해지긴 했지만 얼굴이 묘하게 부어 보이고 뭔가 그런 느낌, 뭔가 이목구비의 최대치까지 나오지는 않은 그 느낌은 경락을 열심히 하면서 비대칭 관리도 해주고 이목구비에서 최대치로 좀 끌어올해주는 잔붓기 관리들을 좀 했고 그리고 제가 수년에 걸쳐서 했던 야금야금 했던 시술들 정리를 하면 일단 올리지오는 얼굴살 없는 사람들 써마지 조금 대체용으로 하기 괜찮고 울세라 티타늄 합친 울타늄은 처짐 관리해주고 이렇게 좀 끌어올려주는 건데 사실 좀 효과가 점점 나타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확 느끼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조금 얼굴 짧아지는데 도움을 좀 준 것 같다 정도고 중안부가 빨리 올라붙었으면 좋겠으면 엠페이스인데 엠페이스는 또 효과가 엄청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 티타늄은 좋았다. 엠페이스보다 오래가고 울세라 했을 때처럼 좀 처짐 관리도 되면서 꽤 좋았다라는 거. 그 외에는 이제 일상 속에서 하는 붓기 관리, 디바이스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모든 게 총집합되면서 지금 딱 요 느낌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다 풀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를 기획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막 하다가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막 시술도 까먹고 하는 거여서 막 캘린더도 봐가면서 이때 뭐 했지? 막 몇 년 전 거까지 막 캘린더 다 보면서 아 맞다 그거 했었지 이러면서 막 추가해가지고 오랫동안 기획해서 나온 영상인데 진짜 여러분 뼈를 깎지 않아도 이제 시술이나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막 시술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랬다. 궁금하다
하셨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영상이니까 절대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만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안녕!